5차례의 대멸종이 있었거든요. 대멸종 때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요. 온도의 변화가 제일 커요. 5도, 6도 확 올라가든지 확 떨어지든지예요. 거기 살고 있는 생명의 80% 이상이 사라지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최고 포식자라든지 생물량이 가장 많은 생명은 반드시 멸종했어요. 근데 지금 최고 포식자가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 6번째 대멸종을 절대 통과하지 못하겠죠. 우리만 통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함께 살고 있는 많은 생명들도 대부분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서울시립과학관, 그리고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무려 12년이나 과학관 관장 노릇을 했던 대한민국 과학관의 별 이정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 기후위기에 대한 갑론을 박이 많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제가 2003년에 기후변화 이런 과목을 대학에서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잘 했죠. 그래서 시험을 열심히 잘 본 A+를 받은 친구들도 다 끝나고 나면 그런데 교수님 기후변화 이거 지구온난화 뻥이라던데요. 미국의 영국에서는 BBC 란 방송국에서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거대한 사기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사실 BBC 방송국 거는 아니었고요. 다른 채널에서 만들긴 했습니다.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원래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이산화탄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원래 이산화탄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온도도 오르락내리락 했죠. 그런데 최근 100여 년 동안의 이 변화는 그 전의 변화와 다릅니다. 예전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은 이제 쑥 올라가 버렸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어떤 호모사피엔스도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입니다. 한 130만 년이 아니라 320만 년 전, 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잠깐 경험해본 그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지구온난화 이런 거 없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100명에 1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난 지구온난화 아니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상위 혹은 하위 1%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만 해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내가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신발에 먼지 털고 가버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을 설득할 만큼의 우리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실어서 과학 저널 중에서도요. 많은 저널들이 지금의 이 기후변화가 인간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자연적인 거야 라고 주장하는 논문은 아예 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심사하고 토론할 만큼의 한 가지가 아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정말 임계점을 넘었냐 넘지 않았냐라는 또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구온난화 심각하지만 임계점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임계점은 대개 한 2도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온도는 원래 쫙 조금씩 오르고 있잖아요. 오르고 오는데 2도가 되면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2도까지는 어떻게든지 인간이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2도가 넘어가면 아마 조절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지구에는 많은 만년설과 빙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만년설과 빙하에 반사돼서 나가는 햇빛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온도가 올라서 만년설과 빙하가 많이 녹아버리면 반사되어야 될 햇빛 에너지가 그냥 지구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2도에서 막아야 된다. 2도가 넘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2016년에요. 파리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기온 상승을 2도에서 막아보자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2도에서 막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느낌을 가진 거죠. 여러분 롤러코스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롤러코스터가 처음엔 기어가 가서 차곡차곡 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꼭대기에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저절로 확 내려오면서 끝까지 다 돌아올 때까지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2도가 될 때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 전에 1.5도에서 막아보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1.5도는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발표 안 왔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는데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각 전 세계의 기온 평균 온도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1850년부터 1900년까지의 기온을 제로 베이스라고 놔두고 얼마나 더 올라갈까 했을 때
그 최근에 1년 동안은 그 1.5도 선에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아래에 있어 본 적이. 모든 달이 1.5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는 평균치의 1.64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5도는 넘어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망했냐?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2016년에 2도에서 막자고 했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2017년에 0정도에서 다시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1.5도에서 막자고 결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1.5도에서 못 막으면 2도까지 금방 훅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걱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한 7, 8년 된 거잖아요. 그 사이에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1.5도에서 못 막으면 1.6도에서 막으면 됐고 1.6도, 1.7도, 1.8도에서 막으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저 막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치열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저는 망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떻게든지 인간들이 이걸 극복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심각하지만 우리가 끝난 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위기의 대책으로 항상 탄소 중립이 언급되곤 하는데요. 이산화탄소가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무엇인가요?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산화탄소가 왜 생기냐면 석탄을 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석탄이 문제일까? 예전에 그 고생대의 말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한 10배쯤 높았어요. 엄청나게 더웠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나무가 처음 생겼거든요. 나무가 이제 되게 늦게 생겨요. 고생대 말쯤에 생기는데 석탄기에. 그때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니까 전체 지구가 초열대 기후가 돼요. 열대 지역의 특징이 있잖아요. 점심만 먹고 나면 스콜이라고 비가 쏟아지죠. 그러니까 온도도 높고 이산화탄소 높고 농도도 높고 비도 펑펑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랍니다. 산꼭대기부터 계곡까지 아름드리 나무가 가득했어요. 근데 이 아름드리 나무가 다 뭐가 된 거예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나무가 된 거예요. 자, 나무가 다시 썩으면 다시 이산화탄소로 돌아가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나무들이 썩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뿌리가 뽑힌 나무가 쌓여있다 해봅시다. 뿌리 뽑힌 나무는 죽죠. 죽은 나무 썩어야 돼요. 썩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미생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생명은 미생물부터 진화했기 때문에 이미 다양한 미생물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하지만 나무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아직 나무를 썩게 하는 미생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나무가 됐는데 나무가 죽어서 썩지를 못해요. 썩지 못한 나무에서 꽉꽉 눌리면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그 나무에서 수소 성분 빠져나가고 산소 성분 빠져나가고 탄소 성분만 남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석탄인 거죠. 그러니까 고생대의 대기 중에 있었던 고생대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석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줄어든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석탄, 강원도의 석탄은 다 고생대의 석탄이 폐렴계 석탄이고 충청도, 보령, 전라도, 화순의 석탄은 중생대 아래쪽의 석탄이에요. 그러니까 고생대 말 아니면 중생대 초기에 만들어진 석탄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석탄으로 저장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 떨어지고 우리가 살만한 온도가 된 거예요. 또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지금 석탄을 떼면서 다시 탄소에서 탄소가 붙어서 이산화탄소로 나오게 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고생대의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0배나 높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땅속에서 얼마나 많은 석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석탄 떨어질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석탄은 있는 걸 알지만 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떼면 뗄수록 지구가 점점 더워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후 문제를 극복하는데 절대절명인 게 유일한 것. 일단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더 이상 내보내지 않은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걸 끝냈다. 탄소 제로 했단 말이에요. 탄소 제로는 게 뭐예요? 숲이 빨아들이는 이산화탄소랑 우리가 내보내는 이산화탄소는 제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는 거죠. 딱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구가 시원해지는 건 아니죠. 지금 더워지는 것만큼 더위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제 공기 중에 나가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빨아들여서 제거해서 다시 온도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과정은 뭐냐? 더 이상 이산화탄소가 늘지 않게 해야지 되는 겁니다. 만약 탄소 중립이 실패해서 이산화탄소가 지구에 많아지면 얼마나 심각해지길래 이렇게 사활을 거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펑펑 쓰면요. 얼마나 높아질까?
그러니까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한 44%는 최근 산업혁명 이후에 나온 거예요. 기껏해야 한 150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한 1억 6천만 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양이 있었는데 우리가 44%는 최근에 150년 동안에 내는 거예요. 근데 점점 산업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금방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 양이 2배, 3배가 늘어나겠죠. 그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5도, 6도까지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대부분의 생명들은 살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 5차례의 대멸종이 있었거든요. 대멸종 때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요. 온도의 변화가 제일 커요. 5도, 6도 확 올라가든지 확 떨어지든지예요. 근데 그 정도 되면은 거기 살고 있는 생명의 뭐 80% 이상이 사라지게 되겠죠. 이제 그때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모든 생명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세 번째 대멸종 때 95%가 멸종했지만 5%는 살아남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최고 포식자라든지 생물량이 가장 많은 생명은 반드시 멸종했어요. 근데 지금 최고 포식자가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지금 생물량이 제일 많은 생명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6번째 대멸종을 절대 통과하지 못하겠죠. 우리만 통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때문에 우리 함께 살고 있는 많은 생명들도 대부분도 이 대멸종을 5도, 6도씩 올라가 버리면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5도, 6도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냐? 아니요. 우리 그 전에 끝나요. 예, 그 전에 3, 4도만 돼도 벌써 끝나버립니다. 지난 150년간 인류는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과학적인 발전을 이룬 건 사실이지 않나요? 그럼요. 제가 오늘 대구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대구에서 이 서울까지 오는데 기차요금이 KTX가 5만 원쯤 들었을 거예요. 5만 원이 안 들었든지 5만 원 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서울에서 대구까지를 왕복으로 10만 원이면 KTX 타고 갔다 올 수 있잖아요. 만약에 석탄과 석유가 없어서 제가 가마를 타고 왔다면 대구까지 10만 원에 왕복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뭐 200만 원 줘도 누가 그 가마를 태워주겠어요. 석탄과 석유는요, 정말 싸고 강력한 에너지원이죠. 그 덕분에 80억 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풍요롭게 장수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탄과 석유를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석탄과 석유라고 그러면 화석연료, 야 나쁜 놈들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석탄과 석유는 죄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빨리 뱉어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석탄과 석유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왔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이제 석탄과 석유를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지 되는 거죠.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기후위기의 핵심적인 솔루션은 무엇인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태양광과 풍력이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는 대표적인 에너지가 태양광, 풍력, 원자력이잖아요. 그래서 세 개가 가장 큰 거죠. 근데 뭘 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막 늘어났어요. 근데 몇 번에 걸쳐서 그냥 멈칫하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라든지 막 이럴 때 멈칫해요. 이때 미국과 유럽은 엄청나게 줄였어요. 미국과 유럽은 줄일 때 우리는 안 줄였어요. 근데 미국과 유럽이 줄여도 계속 늘어나요. 센세기 이산화탄소 양이. 그 이유가 뭐였냐면 대표적인 두 나라가 중국과 인도였죠. 중국과 인도 두 나라 합치면 30억 명입니다. 80억 가운데 30억 명이 예전에는 불과 한 20년, 20, 30년 전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한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엄청나게 경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백만장자 수가요. 대한민국 국민 수보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그 3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자원과 에너지를 거의 쓰고 있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 30억 명만큼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 세상 좀 줄어들려 이산화탄소 조절해야 되는데 인도와 중국 때문에 못하겠네. 인도 중국 핑계를 댔었는데 이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도와 중국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인도가 2024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2024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새로 확보한 태양광 발전량이 12.1기가와트예요. 12.1기가와트면 얼마큼이냐면요. 우리나라 한빛 원전 한 기가 1기가와트예요. 그러니까 올해 6개월 동안 새로 확보한 태양광 발전량이 우리나라 원전 12개 원자로 12개만큼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인도가 지구를 걱정하고 뭐 기후를 걱정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 그래도 빨리 경제 개발해야 되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빨리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가장 싼 에너지가 뭘까 찾아낸 게 태양광과 풍력인 거죠. 그러니까 올해 6월 말까지 인도가 확보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량은 130기가와트가 넘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나라의 원전 130개만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변하고 있죠. 물론 중국과 인도가 태양광과 풍력을, 특히 태양광을 어마어마하게 설치하면서 전 세계의 태양광 가격이, 생산 가격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대안을 다 알고 있죠.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변했습니다. 1인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볼게요. 1인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따져보면 총 배출은 인도,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하지만 사람도 많으니까 1인당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을 보면 한국이 전 세계 2등이에요. 전 세계 평균보다 한 3배쯤 됩니다. 1인당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그냥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이 우리 선진국인데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럽 평균보다 거의 4배예요. 3.7배 정도 돼요. 근데 유럽도 잘 사는 나라잖아요. 유럽도 에너지 많이 쓴단 말이에요. 우리보다는 적게 쓰지만. 그런데 우리랑 거의 비슷하게 쓰는데 왜 우리의 3.7배, 3.6배 분지 1밖에 안 될까? 그 얘기가 뭐예요? 그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뭐예요? 그들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환을 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 거 미국에 기대요. 미국 사람들은 말이야 에너지 팡팡 쓰고 에너지 전환을 안 하지 않았어? 트럼프 그런 나라잖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은 정말 에너지를 많이 써요. 1인당 사용하는 에너지가 한국 사람이 한 3배쯤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출하는 1인당 이산화탄소량은요, 우리의 70%가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미국도 우리보다 훨씬 더 에너지 전환을 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2022년 말로 석탄 발전량보다 태양과 풍력량이 더 많은 나라예요. 트럼프 당선됐으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미국은 뭐예요?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자본주의 천병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윤이에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윤 추구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 시절에도요, 석탄은 꾸준히 줄어들고 태양광과 풍력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그게 역전된 건 바이든 시대이지만, 다시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요, 절대로 그렇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 가장 싼 에너지가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미국에 이런 광고가 있어요. 너 나무 울타리 할래? 현대 태양광 패널로 울타리 세울래? 나무 울타리 이거 보증 안 해주나? 이건 30년 보증해줘. 이거 진짜 나무지 아니다. 이건 진짜 태양광 패널이야. 값도 이게 더 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상상도 못한 거였죠. 태양광 패널을 수직으로 세운다는 게. 그러면 효율이 떨어졌잖아요. 오전에 이쪽밖에 못 쓰고 오후에 이쪽밖에 못 쓰니까. 근데 이제 태양광 패널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세워도 될 정도가 돼버린 거죠. 그 세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그게 2025년이 되면 전 세계 평균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의 양이 석탄양보다,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가 석탄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내년에 2025년 나중이 아니란 말이에요. 2025년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는 지구를 사랑하는, 기후를 걱정하는 착한 사람들 쓰는 어떤 마이너한 에너지가 아니라 세계 에너지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표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태양광보다 원자력이 훨씬 저렴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원자력이라는 옵션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셨나요? 그럼요. 저는 원자력도 친환경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유럽에서는 원자력을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를 해줘요. 예. 근데 물론 거긴 조건이 있어요. 2050년까지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인정해주겠다 합니다. 근데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폐기물 문제가 있습니다. 폐기물 문제는 저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구가 너무 더워지고 에너지가 없다 그러면 땅 깊숙이 파가지고 어떤 넣어놓게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원전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되게 실망해요. 정말 너가 어떻게 원전을 반대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런데요. 저는 아무리 따져봐도 과학적 양심을 갖고 원전을 반대할 이유를 못 찾겠어요. 하지만 저라면 원전을 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원전을 가지고서도 딴 걸 다 원전화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않을 수 있잖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건설하는데. 태양광 풍력은 1년 안에 건물 다
발전소 짓고 생산할 수 있잖아요. 원전은 어떡합니까? 그 많은 그 사회적인 토론을 해야지. 어디 지을 건가 말 건가 막 토론하고 지금부터 땅 파기 시작해서 10년 이상, 10년, 14년 있어야지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10년, 14년이라는 시간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뭐 2035년에는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대체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의 시간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비싼 에너지가 돼버렸어요. 예전엔 가장 싼 에너지였잖아요. 태양광과 풍력이 비싼 에너지였습니다. 좋긴 하지만. 그런데 그 사이에 태양광과 풍력은 전 세계로 막 퍼지면서 단가가 되게 싸졌어요. 기술 개발도 꾸준히 되고. 근데 원자력은 기술 개발할 틈이 없었어요. 왜냐면 수십 년간 새로 짓지 않았어요. 중국, 프랑스 빼놓고는 새로 시작한 게 없잖아요. 갑자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뭐 가장 기술이 좋은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뭐 하다면 미국보다 우리가 더 잘하잖아요.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이 있다고 자기네 원천 기술하고 소송 걸고 그러지만 우리가 더 잘 짓는단 말이에요. 왜? 짓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비싼 에너지가 돼버렸어요. 그래프상 보면요, 원전이 제일 비싼 에너지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익인가? 이익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뭐 탈핵 정책 막 한다 그럴 때 뭐 탈핵 정책 때문에 뭐 못 지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탈핵 정책 포기했잖아요. 포기한 다음에 짓고 있나요? 안 짓고 있잖아요. 왜 안 짓고 있어요? 대통령 바뀌고 했으면 막 지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기업도 하려고 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손해인데 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면 미국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주가 텍사스주예요. 텍사스주가 올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18개월 동안 확보하기로 한 태양광 배터리 풍력량이 35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 35개만큼을 태양광과 배터리와 풍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에서. 왜 그랬을까? 아니, 딴 일 해도 이거 자기 돈 버는 게 딴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태양광과 풍력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회사들이요.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비롯해서 10개가, 상위 10개가요. 다 석유 재벌입니다. 석유 재벌이 가장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지구를 걱정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돈을 버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극복할 수 있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는 기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95%는 이미 있다고 과학자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뭐가 없냐? 의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 뭐가 없어요? 법이 없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되게 힘들었잖아요. 미국에 공장 지어져야 되고. 근데 그 덕분에 미국은 자기네가 감축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2배로 늘어났고 젊은이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직장이 생기게 됐죠. 근데 우리나라가 법이 없어요. 법이 있어야 거기 세금을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정말로 지구의 기후 문제가 걱정된다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이 신재생 에너지 없어가지고 뺏기게 된다는 것을 걱정하게 된다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국회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국회에 가셔서 좋은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있으면 세금을 투자할 수 있거든요. 우린 기술도 있고 돈도 있는 나라입니다. 뭐가 없냐? 의지, 법이 없을 뿐입니다. 생명이 진화하려면 멸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멸종이 진화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겸손이라고는 눈꼽만큼 찾아볼 수 없는 건방진 놈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왜 유튜브 시청자 앞에서는 겸손한 척 해야 되잖아요. 그 제가 겸손하게 표현하면 저는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과학관 관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게 이 모양이니 겸손하지 않으면 속마음은 어떻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뭐 안양대 교수하다가 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공무원이 돼서 서울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관장이 됐습니다. 5년 동안 자연사박물관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게 뭐 아이들 유치원생가 오는 데에서 성인들 온 것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 문화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긴지 5년 동안 정말 저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5년 하자마자 끝나자마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서울시립과학관을 개관하는 관장이 됐어요. 지어서 개관을 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과학관의 모습을 제시했죠. 단지 보는 과학관이 아니라 하는
과학관으로 만들었어요. 과학관이 얼마나 소문이 잘 났는지 영국에서 미국에서 보러 왔어요. 그다음에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익스플로라토리움에서는 매년 지금 한 번씩 와가지고 한두 번씩 와서 자기 인터뷰도 합니다. 너네 자기네도 과학관 바꾸려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모델을 미국에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훌륭해요. 그 4년을 했어요. 끝나자마자 하루도 안 쉬고 3년 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립과천과학관장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관장을 한 거예요. 얼마나 훌륭했길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최고였다니까요. 속마음은 달라요. 이제 겸손하게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건 제 자부심이지 제 동료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은 다른 분을 관장으로 모시고 싶었을 겁니다. 이렇게 오만방자한 관장 말고 정말 좋은 관장을 모시고 싶었을 거예요. 관장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많으니까. 하지만 그분들을 모시지 못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작년 2월 달에 2023년 2월 달에 나오자마자 다른 분을 다 모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오지 못하잖아요.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생태계에도요. 어떤 생명들이 꽉 차지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등장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등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등장하는 거 진화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진화하려면 한 생명에서 얘가 싹 사라지고 이 생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요 생명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이 생명은 그대로 가고 또 다른 생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슬금슬금 또 뭔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 생기려면 그전에 뭔가 하나가 사라져줘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 뭐라고 하냐면 멸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종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저 아니에요. 저 아니고 그냥 너도 뭔지 누군지 모르던 사람이 이 옷이 얼굴이 있는 티셔츠를 입고 왔지만 보통은 이제 공룡 티셔츠를 입고 다닙니다. 제가 환갑이 지난 이 나이에도 공룡 티셔츠를 입고 다닐 만큼 정말로 공룡을 좋아해요. 하지만 저는 공룡과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공룡은 티셔츠에 있는 공룡, 피규어 공룡, 화석 공룡, 책에 있는 공룡이에요. 살아 숨쉬는 공룡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험한 놈들이에요. 또 그들이 살고 있다면 우린 등장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의 생태계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멸종은 나쁜 게 아니죠. 멸종은 다음 세대들의 생명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생명의 90%는 흔히 말하는 배경 멸종으로 사라집니다. 그냥 슬그머니 사라지는 거예요. 회사랑 똑같아요. 회사도 어떻게 해요? 회사에 직원이 100명이 있다고 해보세요. 매달 몇 명 나가잖아요. 몇 명 나가면 그저 누구 채웁니다. 회사는 아무 문제 없어도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죠. 아니 정원이 꽉 차 있는데 새로운 사람 뽑을 수는 없잖아요. 누가 나가야지 뽑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가다 회사가 어떻게 해요? 어려워질 때가 있죠. 회사 너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회사 이제 구조 조정해야 되고 정리해고를 하잖아요.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도 갑자기 급격히 나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생명들이 갑자기 많이 단체로 사라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대멸종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지구에는 5차례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때 왕창 사라지고 마른 거예요. 이제 봅시다. 그 배경멸종으로 사라지든 아니면 대멸종으로 사라지든 그 당시에 살았던 생명들은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배경멸종에서 종의 수명을 다 누렸어요. 대멸종 때는 종의 수명을 누리지 못한 생명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되게 화산이 터지든지 운석이 부딪히든지 대륙이 움직이면서 생긴 변화 때문에 급격한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멸종은 그러니까 뭐야 부끄러운 멸종이 아니죠. 저는 그래서 그들의 멸종을 찬란한 멸종이라고 이름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우리의 멸종들, 우리의 인류세를 겪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금의 멸종의 원인은 뭐냐면 인간인 거예요. 인간의 행동 때문에 뭐 이산화탄소 너무 많이 배출하고 그러니까 멸종된단 말이에요. 우리만 멸종되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까지 같이 멸종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구 역사상 처음이에요. 지구 생명사에서. 왜냐면 항상 멸종의 원인은 자연적인 거였는데 생명이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거였는데 처음으로 단 한 개의 종의 행동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생명들이 같이 멸종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구 역사상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인간이 그만큼 위대해요. 이 위대한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위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지만 이 좋은 좋은 쪽을 발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이거 우리도 조금만 늦추자. 더 늦춰. 우리는 찬란한 멸종을 해야 되지 않냐. 우리 때문에 멸종하면 너무 비참하고 창피하잖아. 외계인들이 와서 보면 나 뭐라고 얘기하겠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후 위기를 극복을 해야지 되는 거죠. 과연 인류가 어떤 시나리오로 멸종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멸종 있잖아요. 자연적인 그 배경 멸종으로서 인간은 지금 배경 멸종으로 사라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멸종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짝짓기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80억 명이나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회형적이 되려면 어떤 종에서 어떤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는 집단들이 있는데 한쪽 집단에서 유전자 돌연 변이가 생겨가지고 다른 생명으로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80억 명이나 바글바글 살기 때문에 새로운 유전자가 생기더라도 이 유전자가 고립되어 있질 않아. 그러니까 다 섞여버리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쪽 방향으로 나가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특별하게 무슨 따뜻 진화하기 되게 어려운 생명체가 돼버려서 지금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정상적으로 멸종하려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그러니까 뭐 보통 가장 큰 게 뭐 화산 폭발, 대륙 이동, 운석 충돌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륙 이동은 몇 억 년씩 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 뭐 한 100만 년 정도 살 수 있는 종이에요. 근데 30만 년밖에 안 됐어. 70만 년은 더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륙 이동은 뭐 억 년 단위의 거니까 우리한테 뭐 보이지가 않는 거고. 그다음에 또 운석 충돌 있잖아요. 운석 충돌이 또 큰 문제죠. 공룡 멸종하듯이.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보기에 운석 정도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어떤 운석이 언제 어디를 지나갈 거를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그 소행성 관심이 있어서 쭉 날아오게 되면 영화처럼 딥임팩트 뭐 이런 것처럼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화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많이 알고 있는데 지진과 화산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지진이 언제 나는지, 화산이 어떻게 폭발할지. 그러니까 지진과 화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인간이 정상적인 상태로 멸종을 당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전 지구적인 한 100만 년 동안 유럽 크기의 현무암 덩어리가 한 한라산 높이만큼의 큰 현무암 덩어리가 만들어질 만큼의 한 100만 년 동안 화산이 터진다면 우리가 이제 속수무책인 거죠, 그럴 때. 그것만 아니라면 이제 우리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제 멸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온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막 불을 떼가지고. 근데 그래서 걱정인 거죠. 그렇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화산을 제외한 그 어떤 이유로도 멸종할 것 같진 않아요. 인류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멸종한다면 어마어마한 화산일 겁니다. 뭐 인도의 데칸고원을 만드는 거대한 화산이든지 아니면 시베리안 트랩이라 가지고 시베리아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기의 현무암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만드는 화산이라든지 이런 전 지구적인 규모의 화산이 터지기 전에는 인류는 멸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는. 인류가 정말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멸종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구에서 언젠가는 멸종하겠죠. 그러니까 안 멸종하려면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벗어나서 뭐 화성에 가서 살든지 아니면 요즘 스페이스X 뭐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우리 인터스텔라처럼 또 이렇게 외계 행성을 찾아가든지. 근데 전 둘 다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인류도 언젠가 멸종하겠죠. 그건 자연적인 겁니다. 멸종은 당연한 건데, 근데 너무나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인류 같은 생명체는 우리 호모사피스 한 100만 년은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30만 년밖에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뭐 짧으면 6번째 대멸종은 뭐 짧으면 500년, 길면 10,000년 걸린다. 요즘 같으면 150년이면 충분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때 멸종을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 밀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라면 적어도 유튜브라는 게 존재하는 동안에는 인류는 멸종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뭐 매체가 생겨서 유튜브 같은 건 옛날에 교과서에나 우리가 볼 때 석기 시대에 뭐 옛날에 이렇게 무슨 전판 무슨 그런 것처럼 느낄 때까지는 버텨야지 되는 거죠. 인류가 100만 년 정도를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연사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정도의 크기의 생명체들은 한 100만 년 정도는 존재합니다. 그게 상식인 거예요. 그 정도 가다 보면 또 이제 새로운 생명들이 자꾸 돌연변이가 생겨서 뭐 기후가 변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종이 이렇게
개체수가 정말 많아서 식량 문제가 없다든지 그러면 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끊임없이 만약에 뭐 인류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100만 년에 한 번 정도는 뭐 큰 사건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우주에, 지구에.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식량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견뎌내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인간이 사라진 후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화산 이런 거 터지기 전에 잘못하면 기온 상승, 이산화탄소 우리 멸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인간이 사라진 다음에 지구의 모습은 어떨까? 막 생각해보서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는 게 폐허가 된 옛날 토성, 그래서 뭐 이런 토성에 막 흙벽돌이나 남아 있는데 이런 게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도시가 그대로 있는데 나무는 울창해졌고 뭐 길이 다니고 이런 거 생각해요. 전 둘 다 아닐 것 같아요. 인간이 사라진 다음에도 도시는 잘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로봇가 잘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생각해서 한 150년쯤 있다가 인류가 멸종했다. 근데 그 사이에 인공지능과 로봇가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그러니까 도시들은 다 인공지능이, 사람은 없어졌지만 시간에 따라서 가로등 켜고 건물 불 켰고 로봇가 계속 청소해 나가면서 잘 정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공지능과 로봇도 언젠가 이제 망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책에다 그런 거 썼거든요. 인공지능이 한번 유서를 남기는 거예요. 혹시 지구를 찾아올지도 모르는 외계인들에게, 야, 지금 나를 만든 창조주,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는 이미 지구엔 사라지고 없어. 그런데 이제 나와 인공지능과 로봇가 이 도시를 잘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버틸 수가 없겠네. 우리가 어떻게 잘 돌고 있었어? 우리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으로 잘 돌고 있었지. 해는 영원하고 바람도 끊임없이 불고 있기 때문에 주가 되는데, 아니, 우리가 유지보수가 안 되네. 고쳐지지가 않는 거야, 이렇게. 망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곧 끝나고 말 거야. 그런 모습들, 그래서 외계인을 기다리면서 연애자 잘 정신 차려. 인간들도 자기네가 멸종하지 않을 방법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어. 그러니까 답은 자연사에 있으니까 자연사 공부 좀 한번 제대로 하라고 라는 유언을 남길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라진 다음에도 적어도 수백 년 동안은, 100여 년 동안은 잘 이렇게 도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있을 것이다. 왜? 오늘 멸종되는 게 아니니까. 인공지능과 로봇이 아주 우리의 하인처럼, 우리는 인간을 거의 노동을 안 하고 대부분의 노동을 뭐 인공지능과 로봇이 감당할 때까지 우리가 갈 것 같으니까, 그 모습, 인공지능과 로봇이 활동하는 도시의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인류가 멸종된 다음에 직후에 지구예요. 지구는 더워졌지만 운석이 묻힌 거 아니고 화산이 터진 게 아니니까.